not only the first summit I've hosted at Camp David, it's the first ever standalone summit between the leaders of Japan and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경제안보 혁신기술 기동타격대. 이거는 올해 초에 미국이 법무부 디파트먼트 오브 저스티스와 상무부 디파트먼트 오브 커머스 이 산하에 공급망 안보 그리고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흥 기술의 절도, 산업 스파이라든가 아니면 그리고선 미국이 이러한 기술에 관해서 그 수출 통제를 많이 걸어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수출 통제를 이제 그렇게 피해가는 그런 상황이 빠져나가는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을 전담해서 수사하고 방지책을 마련하는 부서를 만들었는데 그것의 영어 이름이 Disruptive Technology Strike Force예요. 이 부서에는 이런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그 FBI도 이제 가담을 하게 되어 있고요. 한국하고 일본에도 유사한 부서들이 이미 존재하거나 앞으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한국, 미국, 일본의 이런 유사 부서들이 협력을 하게 되겠죠. 이제 그 신흥 기술을 탈취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험 상황이 생겼을 때 상국이 공조해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해결하겠다는 그런 거죠. 그러고 나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한국보다는 미국이 이런 수출 통제라든가 지적재산권이라든가 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훨씬 더 민감하게 생각하고 미국이 그러한 부서를 운영을 할 때 한국하고 일본이 협력을 한다면 그것도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기술이라든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절도 이런 것을 방지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모든 기술이 그러니까 기술 개발도 문제지만 기술이 상품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기술 누출 이런 것들이 쉽게 발생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고 실제로 발생을 했다고 하면 그것을 이제 수사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그런 수사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제 혜택 뭐 이런 것보다 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 사실은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많은 자본이 투입이 되는 건데 그 투입된 자본을 다시 회수하는 것은 그 기술을 온전하게 개발된 기술을 온전하게 상품화하고 그것을 이제 세계 시장에 이제 판매를 해서 얻는 것인데 그것이 만약에 절도를 당해서 누군가가 먼저 그것을 상품화하고 더 싼 가격에 세계 시장에 판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나 국가로서는 상당한 피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 또한 상당한 실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세제 혜택 뭐 이런 것만의 문제는 아닌 거죠. 그리고선 그런 문제들을 사실은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인 거죠. 네. 공급망 문제를 생각할 때 가장 이제 가깝게 느꼈던 거는 코로나 그 팬데믹 때 뭐 의약품 뭐 이런 그 의료 장비 뭐 이런 문제였었는데 팬데믹 이후에는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배터리와 관련된 이러한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원자재 문제가 된 거죠. 그랬었을 때 지금 이제 공급망 강화라고 하는 것은 이 21세기 경제와 산업 활동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광물 이런 것들이 특정 국가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특정 국가에 집중이 되어 있으면서 그 특정 국가로부터
부터의 그 공급을 또 누군가가 독점할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이 이제 공급망 강화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어떤 뭐 특정한 주체에 의해서 독점당하지 않고 그러니까 균등하게 이제 기회를 갖고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그게 이제 공급망 안정, 그러니까 강화 안정의 문제입니다. 어떠한 국가, 어떠한 기업이 어느 국가로부터 무슨 광물을 공급받고 있는지 그것은 잘 알려지지 않는 상태예요. 그거는 그냥 그것을 정말로 그러니까 공급받는 기업과 그 공급하는 국가의 관계 문제일 뿐이죠. 그거를 제3자들이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또 안보의 문제. 근데 그것도 안보의 문제죠. 그러고 나서는 한국하고 일본, 미국이 이미 발전시켜놨거나 앞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는 그 산업 분야가 서로 비슷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그 광물 공급이라고 하는 21세기 경제활동에 중요한 광물 공급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이 국가들이 서로 누구로부터 무엇을 공급받고 있는지를 안다고 한다면은 한국, 일본,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가 이 공급망을 흐트러 놓으려고 할 때 한국, 미국, 일본 이 3국은 서로 협력해서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공급받고 있고 정보 공유를 통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관해서 빨리 그러니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저는 이런 정보 공유가 결국에는 앞으로 공동 대응 그리고 필요시에는 상호 지원까지도 발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 가장 이상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호 지원하는 그러한 체계까지 수립하게 된다면은 이것이야말로 진짜 공급망 강화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이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세계 어느 국가 하나도 빠짐없이 공간을 갖고 있는 국가는 미국입니다. 예. 그 공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 그것 자체가 정보력이거든요. 예. 동일한 목표를 위해서 공유한다고 하는 것, 그거는 매우 중요한 일이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지도자가 바뀔 때 외교 정책도 어느 정도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이루어진 그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는 이 3국 정상들이 그 가능성을 다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조약과 같은 구속력이 있는 문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거를 문서로 남기려고 꽤나 노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뭐 그 캠프 데이비드 프린서플이라든가 아니면 캠프 데이비드 그러니까 조인트 스테이트먼트라든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서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특히나 한미일 3국이 안보 분야에 있어서 상호 컨설테이션, 그러니까 협의한다라고 하는 그 채널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문서로까지 만들었거든요. 이게 한일 간의 양제 차원에서 문서라고 한다면은 그 문서의 의미가 쉽게 격화시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미국이라고 하는 이 제3의 국가가 들어가서 이 관계를 안정화시키고 그것을 문서화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앞으로 3국 사이에 또는 한국하고 일본 사이에 관계가 급작스럽게 변화할 가능성은 조금이라도 저는 줄여놨다라고 봅니다. 네. 언론사 기자들이 질문하는 거 보면 이게 듀티가 아니고 커미트먼트인데 네. 얼마든지 바뀔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걸 그렇죠. 질문을 한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그냥 한일 양국 사이에서의 문서라고 한다면은 그 질문이 조금 더 살아있는 건데 그래도 또 미국이라고 하는 제3의 국가를 두고 그러니까 이 문서화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좀 한일 양자 차원의 문서보다는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 안정화가 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